자, 봅시다. 320페이지 제목 봐요. 320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 뭐 됐어요? 소유자 변경에 따른 정리되어 있죠. 자, 찾았어요? 자, 그 다음 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322페이지 4번에 뭐 됐어요? 4번에. 등록사항 정정되어 있죠. 3번 안 해도 됩니다. 등록사항 정정되어 있죠. 그럼 뒤로 한번 넘겨봐요, 또. 뒤로 쭉 넘겨보면은 326페이지 봐요. 5번에 뭐 되어 있어요? 지적정리에 통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 6번에 뭐 되어 있어요? 등기 촉탁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이걸 해보는데, 일단은, 자, 2번 다시 소유자 정리 한번 볼게요. 자, 321페이지 봐요. 일단, 321페이지 보면 2번하고 3번 있죠. 뭐 찾으세요? 요것부터 일단 먼저 할게요. 자, 이건 아까 했는 거예요. 여러분, 신규 등록지 있죠? 신규 등록지 소유자 정리 있잖아. 그건, 자, 봅시다. 등기부를 가지고 소유자를 등록한다. O다, X다. 신규 등록지 소유자 정리, 등기부를 가지고 소유자 등록한다. O다, X다. X지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심사주의 해요? 실질적 심사주의 하지요.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번 보면 국유재산 나오지요. 여러분, 무주의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지. 그때는 국으로 등록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시 이제 320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요. 자, 320페이지는 완전히 논리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완전히 논리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봐요. 자, A가 요 토지를 B한테 팔았어요. 자, 소유자 정리인데 지금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하는 겁니다. B한테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 등기부를 먼저 고쳐요? 대장을 먼저 고쳐요? 등기부. 자, 그러면 A에서 B로 고쳤죠. 자, 고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기소에서 있지요. 지적소관청에다가 등기필 정보라든지 또 등기사항 정명서라든지 비합으로 된 등기완료 통지서라든지 등기 전산정보자료, 요거 다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보내주면 됩니다. 요런 서류들을 등기소에서 뭡니까? 구청한테 보내주지, 소관청한테. 그럼 요 서류를 받아서 뭡니까? A에서 뭐로 고친다? B로 고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거의 99% 끝나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뭐가 있느냐 봐요. 자, 요런 서류를 보내줬어요. 근데 여기에 전대했습니다. 자, 봐요. 등기소에서 요런 서류를 보내줬죠. 구청에다가. 보내줬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요걸 A에서 B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대장의 부동산 표시하고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잖아. 그럴 때 만약에 이 불일치하는 걸 그대로 두고요, A에서 B로 고치잖아. 이럴 때 나중에 뭡니까?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생겨요. 제 말 이해돼요? 자,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불일치할 때는요, 지적소관청이 다시 등기소에다가 뭘 하느냐면요, 불부합 통지를 해요. 자, 무슨 통지한다? 불부합 통지. 그 불부합 통지란 말은 뭡니까?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럼 등기소가 불부합 통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등기소에서요, 자, 전을 답으로 고쳐야 돼요? 답을 전으로 고쳐야 돼요? 다시, 불부합 통지 등기소 받았잖아. 자, 물어볼게. 답을 전으로 고쳐야 된다면 손 들어봐요. 그러면 전을 답으로 고쳐야 된다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
답을 전으로 고칩니다. 왜? 아까 내가 이런 말 했지. 사실은 등기를 중시해요? 대장을 중시해요? 대장, 지적을 중시한다 했잖아. 그럼 지적이 뭐예요, 이게? 전이잖아. 그럼 지적을 중시하니까 답을 뭐로 고쳐야 돼, 이걸? 전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사실은 지적을 중시한다, 등기를 중시한다? 지적을 중시하잖아. 그럼 지적이 전이니까 뭐예요? 등기부의 표제부를 답을 뭐로 고쳐야 된다? 전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등기소에 서 있죠. 첫 번째, 소유자 보고 있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라 해요. 그래서 답을 뭐로 고쳤다? 전으로 고쳤죠. 전으로 고치고 이렇게 소유자 정리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요 소유자가 있지요. 1개월 내에 부동산 표시 변경을 안 해요. 안 합니다.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안 하면 등기소가 무슨 건으로? 직권으로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하지요. 답을 전으로 고쳤죠. 고치고 난 뒤에 다시 이걸 지주소관청에서 보내주면 소관청에서 A에서 뭐로 고친다? B로 고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 됐지. 자, 어렵지 않지요?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 사실이 바뀌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잖아. 그럼 등기소에서 서류를 어디 보내줘요? 지소관청에 보내주죠. 그럼 여기서 뭐 A에서 B로 고치면 돼요. 이 둘 다 같으면은. 근데 다를 때는 뭡니까? 만약에 어떻게 돼요? 고쳐주다간 소관청 공무 책임질이 생기죠. 그러면 지조소관청에서 등기소에 뭘 보내요? 뭘? 불부합 통지 보내잖아. 그 불부합 통지를 등기소 받았죠. 그러면 자, 답을 전으로 고쳐요? 전을 답으로 고쳐요? 그렇지. 사실은 지적을 중시하니까 답을 전으로 고치고 난 뒤에 소유자 정리해주고, 만약 소유자가 1개월 내에 안 하면 무슨 건으로? 직권으로 뭡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이걸 지조소관청에 보내주면 A에서 B로 소유자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요건 등기소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봅시다. 지적소관청 공무원 있죠. 구청 공무원이 한 번씩 등기소에 가요. 등기소에 가서 이런 서류를 봅니다. 이런 등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합니다. 등기부를 열람한다든지 또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본을 발급해요. 자, 이때 비용은 유료다, 무료다? 무료지요. 같은 국가에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등기소에 보니까, 서류 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 보고 빨리 정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만약 소유자가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무슨 건으로? 직권으로, 요 서류에 의해서 뭡니까? 직권으로 소유자 정리해 줍니다. 자, 무슨 건으로? 직권으로. 요건 직권입니다. 아까 요거도 직권된다 했죠.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둘 다 무슨 건? 직권됩니다. 둘 다 무슨 건? 직권.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필요할 때마다예요. 필요할 때마다 대장의 소유자하고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걸 조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때 등기부를 열람할 때 비용은 유료다, 무료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 빨리 정리하라. 이렇게 하고, 만약 소유자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를 보고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무슨 건으로? 직권으로 소유자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둘 다 무슨 건? 직권입니다. 둘 다. 자, 여기 무슨 정리다? 소유자 정리예요. 자, 어렵지 않지요? 요걸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할 거는요. 자, 이렇게 생각해요. 소유자가 바뀌면 뭐부터 먼저 고치고?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대장을 정리해주고, 사실이 바뀌면 대장을 정리해주고 등기부를 정리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 됐지?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와 관계 있는 것이, 자, 어디 보느냐 하면 이 328페이지 한번 봐봐요. 328페이지에 6번에 뭐 나와요? 제일 위에 6번. 등기 촉탁 나오지요. 제목 찾았어요? 제일 위에 무슨 촉탁?
등기촉탁. 요건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기촉탁은요, 소유자 정리하고 반대다 생각하면 돼요. 자, 무슨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하고 반대다 생각하면 돼요. 자, 잘 봐요. 다시 봅시다. 자, 여기 AA 됐어요. 자, 이제 답을 대로 바꿨어요. 자, 답을 뭐로 바뀌었다? 대로 바꿨어요. 자, 이때 사실이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사실. 등기부를 먼저 고쳐요? 지적공부인 대장을 먼저 고쳐요? 대장. 그럼 답을 뭐로 고친다? 대로 고치지요. 고치고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줘요.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면 답을 뭐로 고친다? 대로 고칩니다. 그럼 여기 무슨 촉탁이다? 등기촉탁이에요. 그러면 사실이 바뀌었을 때 뭐부터 먼저 고치고?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고 등기부의 표제부를 고치는 것이 무슨 촉탁이다? 등기촉탁입니다. 소유자 정리가 반대지요. 그럼 여기서 봐요. 거기에 보면 자 2번 한번 봐요. 2번에 보면 등기촉탁이 필요한 경우 되어 있죠. 찾으세요.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봐요.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 이게 뭡니까? 다 사실이 바뀐 경우예요. 다 뭐가 바뀐 경우다? 사실이 바뀐 경우입니다. 사실이 바뀐 경우니까 뭐부터 먼저 고치고?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를 고치잖아. 여기 무슨 촉탁? 등기촉탁입니다. 근데 1번에 보면 제일 관로에 뭐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1번 제일 끝에. 신규 등록은 제외한데 돼 있죠. 아까 했는데 신규 등록 왜 제외해요? 그렇지. 고칠 등기부가 없잖아. 그 시험 단골입니다. 그거. 무슨 등록은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자 7번에 한번 봐요. 그게 2번 밑에 7번 한번 봐요. 등기촉탁 하지 않는 경우 돼 있죠. 찾으세요. 자 첫 번째 신규 등록 하지 않는 경우, 또 경계나 좌표의 변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여러분 소유자 정리는 왜 등기조사 사유가 아니에요? 소유자 정리는 등기조사 반대잖아. 소유자 정리는 뭡니까? 소유자 바뀌었을 때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대장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조사 반대니까 소유자 정리는 등기조사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경계 좌표지요. 여러분 지적도의 경계하고요, 경계점 좌표도 좌표가요,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등기부를 고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등기촉탁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특히 요거 두 가지는 왜 안 와야 돼요? 신규 등록과 소유자 정리는 등기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왜? 신규 등록은 고칠 등기부가 없고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등기촉탁 반대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됐고, 다시 또 바로 앞에 있는 게 봐요. 바로 앞에지에 5번 한번 봐. 5번 한번 봐요. 바로 앞에지 5번. 5번에 보면 뭐 되어 있어요? 지적 정리에 뭐 되어 있다? 통지되어 있지요. 찾으세요. 자, 지적 정리에 뭐? 통지.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자 봐요. 원리를 설명하고 다시 요걸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자, 지적 정리의 통지입니다. 역시 요거도요, 토지 표시에 관한 거예요. 역시 뭐에 관한 것? 토지 표시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가 하거나 또는 대위에 의해서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소유자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지. 소관청이 직권을 하거나 또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하거나 또 뭐예요? 대위에 있을 때는 소유자가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을 때는 뭡니까? 소유자에게 뭘 해주라는 거예요? 통지해주라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뭐 해주라? 통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지 대상이 아닌 것 있지요?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에 관한 것이거나, 두 번째는 소유자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자, 알고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통지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자. 자, 지적적인 통지에서 보면, 자, 책 봐요, 책. 1번부터 몇 번까지 되어 있어요? 326페이지. 1번부터 몇 번까지? 9번까지 되어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걸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못 외웁니다. 그리고 외울 수도 없죠. 왜냐하면 글자가 길어요? 다 짧아요? 길잖아. 못 외웁니다. 못 외우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봐요. 자, 1번 한번 봐봐요. 토지동에 대한 소유자의 신체 지적소관 직권돼 있죠? 돼 있잖아. 그 다음 2번에 지적소관청 돼 있죠? 3번에 지적소관청 돼 있고, 4번에 뭡니까? 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하지 않을 때, 그러면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하잖아. 4번. 5번에 지적소관청. 6번에 두 번째 지적소관청. 7번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찾았어요? 사업시행자. 8번에 대위. 9번에 등기촉탁. 9번 등기촉탁 방금 배웠잖아.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하잖아. 제 말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하거나 또 뭡니까? 대위에 있을 때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때는 소유자한테 뭘 해주라는 거예요? 통지해주라는 겁니다. 자,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다.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이다.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 됐죠? 자, 그럼 어느 때 통지 안 한다?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거나 소유자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봅시다. 옆 페이지 327페이지 2번 한번 봐요. 관로 2번. 관로 2번에 통지로 간주하는 거 있죠? 자, 찾았어요? 찾았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걸 한번 봐요. 자, 요렇게 했을 때는 소유자가 모르니까 뭡니까? 통지한다 했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통지가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이분한테 통지해야 돼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요, 교부통지입니다. 교부통지란 말은 뭐예요? 직접 만나서 전해주는 거예요. 직접 뭐라고? 만나서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봐요.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소지나 거소지에 무슨 통지예요? 우편 통지하지요. 우편 통지마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줄 거예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시군구 공보 돼 있잖아, 저게.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시도 공보예요? 시군구 공보예요? 시군구입니다. 옛날에 시험에 시도로 나온 적 있어요. 시도하면 틀려요. 시군구 공보에 통지함으로써 뭡니까? 통지에 가름한, 교부 통지에 가름합니다. 정말 이해돼요? 그럼 이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예외.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시험 자주 나온 게 있어요, 자주. 자, 다시 326페이지 봐요. 326페이지. 자,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봐요. 두 번째 줄 끝에. 자, 여기 줄 쭉 끕시다. 원칙의 두 번째 줄 끝에 326페이지입니다.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는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그 다음에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한다? 7일 내에 한다 돼 있죠. 줄 거세요? 별표시 2개예요. 별표시 2개.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자주 나왔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자, 내 얼굴 한번 봐요. 자, 잘 들어봅시다. 자, 아까 내가 요럴 때 통지한다 했죠? 통지한다 했지? 자, 그럼 봅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답을 대로 바꿨어요. 자, 요걸 직권으로 답을 뭐라고 줬다? 대로 바꿨어요. 자, 요럴 때
일단 직권을 했으니까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소유자는 통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볼게.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왜냐면 봐요. 이게 지금 답이 대로 됐잖아. 그러면 사실이 바뀌었으면 등기부의 표제부터 답을 모르고 해야 된다.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자, 변경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지요. 답을 대로 고쳤지요. 그럼 대로 등기 완료돼서요, 완료 안 돼서요? 완료됐죠. 여기 잘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날짜만 외워도 된다 아니고 내용까지 알아야 돼요. 그 등기 완료됐죠. 완료됐으면 완료된 것을요 다시 등기소가요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만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소유자한테 통지한다. 15일 내입니다. 등기소가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이 아니고 누가 접수한 날이다.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를 만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할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답을 뭐로 고쳐서요? 대로 고쳤지요. 그럼 변경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지. 그럼 바뀐 대장을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대로 고쳤죠. 대로 고치면 그럼 대로 등기 완료됐죠. 완료된 것을 어디에 보내줘요?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만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소유자한테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7번. 지적소관청이 있지요. 직권으로 경계나 좌표를 변동시켰어요. 자, 경계나 좌표를 뭐 시켰다? 변동시켰어요. 자, 물어볼게. 여러분, 등기부에요. 등기부에 XY, 좌표 XY하고 또 경계점과 경계점 직선 있죠, 직선. 이 경계잖아. 직선. 이게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직선하고 XY 이런 게 등기부에 안 나와요. 그럼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지요. 그 직권이니까 소유자한테 통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도 며칠 내에 통지한다? 7일 내에 통지합니다. 자, 그때는 변경 등기 필요 없을 때는 지적공부에 만 날로부터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7일 내에 통지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볼게요. 지적정리의 통지란 말은 뭐예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것 있지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거나 또 뭐로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하거나 또는 대위에서 했지요. 그러면 소유자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때 소유자한테 뭘 해주라? 통지해 주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통지해 주는데 원칙은 통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부 통지입니다. 근데 교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만나면 주소지나 거소지에 우편 통지하든지 그거마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줄에 우편마저 그거마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 공보에 게재하면 뭐 된 것을 본다? 통지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통지식이 있지요. 자, 지적소관이 직권으로 뭡니까? 답을 대로 고쳤지요. 그럼 변경등기 필요하지요. 그럼 대로 이제 변경해놓고 그럼 대로 등기 완료됐죠. 완료된 것을 어디에 보내줘요? 지적소관한테 보내주면 지적소관청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만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있지요. 경계나 좌표를 바꾸었지요. 자, 직권으로 뭘 바뀌었다? 경계 좌표. 자, 그러면 이때는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그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7일 내에 통지합니다. 요거 시험 단골입니다. 시험 단골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 봐요. 제일 위에 3번 보면 행정구역 변경했다는 지적증이 나오죠. 그거는 뭐 시험하고 별과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될 겁니다. 안 해도 되고. 자,
자, 그 밑에 4번에 뭐 나와요? 등록상 정정. 요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별 표시하고. 자, 등록상 정정입니다. 자, 봐요. 원리를 잠깐 설명하고 책을 볼게요. 원리를 잠깐 설명하고. 지적 공부에 뭔가 등록이 잘못됐어요. 자, 무엇인가 등록이 잘못됐습니다. 그 무엇인가 등록이 잘못되면 요걸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안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지. 자,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요걸 뭐라 합니까? 등록사항 뭐라 한다? 정정합니다. 뭐 어떤 책에는 보면 오류 정정되어 있어요. 등록사항의 오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정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걸 무슨 정정? 등록사항 정정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봐서. 자, 토지 표시의 정정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유자에 관한 정정이 있어요. 정정이 있습니다. 요걸 잠깐 설명. 소유자 정정이 쉬워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토지 대장에 자, 내 이름이 뭐예요? 경자지요. 경자인데 토지 대장의 이름이 김경수로 이거 잘못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이름을 뭐로 고쳐야 돼요? 김수경으로 뭘 해야 돼요? 정정해야 되지요. 제 말 이해되세요? 여기 소유자 정정입니다. 이해되겠죠? 정정하면. 근데 소유자 정정할 때 여기 봐요. 요 토지가 두 가지 나눠야 돼요. 미등기 토지일 수도 있고, 요 토지가 이미 등기된 토지도 있죠. 그럼 기등기 토지는 뭡니까? 뭐 가지고 정정해요? 소유자 정정. 등기에 관한 서류 있죠. 등기 필정, 뭐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기에 관한 자료가 정정하고, 요 미등기는 등기부 없잖아요. 요때는 뭡니까? 네, 줄 거 드릴게요. 가족관계 정명서에 의합니다. 자, 뭐 해야 한다? 가족관계 정명서에 의합니다. 자, 줄 거 드릴게요. 봐요. 자, 거기 보면은, 자, 한번 봐봐요. 324페이지 봐요. 3번 한번 봐요. 3번. 3번 찾으세요? 3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되어 있죠. 찾으세요? 자, 볼게.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사항이 등기된 토지 되어 있죠. 등기된 토지는 등기에 관한 서류가 정정한다 했잖아. 토지 소유자가 관한 것일 때는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 등기사항 정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야 한다. 맞죠? 그 다음 미등기 토지 맨 마지막 줄에 뭐 되어 있어요? 줄 거예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정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까지 밑주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가족관계 정명서 등에 의하여야 한다 이래 나왔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등록 가족관계 정명서에 의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미등기 토지 소유자 정정은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O다 X다. X지. 법에 딱 나와 있잖아. 가족관계 정명서에 의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가족관계 정명서에 뭡니까? 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고가족 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 무슨 정정? 소유자 정정이에요. 여기 무슨 정정? 소유자 정정입니다. 다시 이제 앞에 당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봅시다. 토지 표시 정정이에요. 자, 크게 봐서 봅시다.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권 정정이 있어요. 자,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고 또 무슨 정정이 있다? 직권 정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신청에 의한 정정 한번 볼게요.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토지, B 토지인데 여기 잘못됐어요. 잘못돼가 이걸 정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B예요. B. 여러분이 B예요. 여러분이 B입니다. B 본인도요, 이걸 잘못된 건 줄 알아요. 근데 막상요, A가 뭡니까? 야,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정정하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B라도요, 정정해줘요, 뭔가 뒤로 빼요. 어? 정정해주면 자기 땅이 확 줄어들잖아, 이게.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정정하자 하면 바로 개인의 심리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바로 정정해줘요, 뭔가 뒤로 머뭇머뭇해요? 머뭇하겠지. 나라도 그럴 거예요. 내가 뭔가 손해 입는 것 딱 하고 뭐 이렇게 뺄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거 이렇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었을 때는 일단 직권 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인접 토지 소유자의 A가 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뭘 넣거나 승낙서를 넣거나. 근데 보통 B가 승낙을 해줘요, 승낙을 안 해줘요? 안 해주지. 만약에 승낙을 안 해줄 때는 뭡니까? 법원에 뭘 넣으라는 거예요? 판결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승낙을 안 해줄 때는 법원에 뭘 넣어라? 판결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었을 때는 직권 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직권 정정 사유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 3, 4월 달에 할게요.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자, 청한 봅시다, 오게. 자, 봐요. 자, 제일 밑에 한번 봐요. 제일 밑에. 토지 표시에 정정되어 있죠. 소유자의 신청이 한 정정되어 있죠. 자,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잘못을 발견할 때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옆에 봐요. 제일 위에 줄에. 신청이 한 정정으로 인접 토지에 뭐가 바뀌어요? 경계가 바뀌지요. 그때는 뭘 넣으라는 거예요? 봐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뭘 넣거나 승낙서를 넣거나.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면 뭘 넣어야 돼요? 법원에 뭘 넣는다? 판결문을 첨부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었을 때는 직권 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요 정도 합시다. 자, 됐고 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단 요 정도 하고. 자, 여러분 지적 청량을 한번 볼게요. 자, 337페이지. 337. 자, 지적 청량이란, 자, 봐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것을 뭡니까? 복원하게 청량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누가 하는 데 되세요?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것이다. 됐죠? 찾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적청량은 뭡니까? 등록하기 위한 청량이 있고 등록된 것을 뭐하기 위한 복원하기 위한 청량이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지적청량 무슨 자 나와요? 수행자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자, 그러면 요걸 잠깐 하고 해볼게요. 지적청량 수행자가 뭐냐 봅시다. 요거 좀 이따 합니다. 수행자가 뭐냐? 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누구냐 봐요. 지적청량 업자가 있어요. 이 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야 되냐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자, 누구한테 등록한다?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어요. 요거는 법인이니까요. 요거는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뭘 해야 된다? 설립 등기. 자, 그 물어볼게요. 자, 물어볼게요. 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있죠?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 이름은 뭐예요? 옛날 이름. 뭐? 대한지적공사입니다.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어요. 다시 옛날 이름 뭐라고? 대한지적공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한지적공사.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옛날 이름은 뭐라고? 대한 무슨 공사? 지적공사입니다. 거기 뭐로 바뀌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요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무슨 자다? 지적청량 수행자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냐 볼게요. 한 7, 8년 전에 있잖아요. 우리 지적청량은 누가 독점했느냐 하면은요.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청량을 독점했어요. 자, 누가 독점했다? 대한지적공사가. 근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요, 독일이나 미국에서 선진 지적청량을 배웠어요. 또 대한지적공사를 은퇴했어요. 은퇴가 뭡니까? 이런 청량 기술을 써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지적공사 독점을 해버리니까 내가 사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요,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청량 독점 행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헌법소원 들어봤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요,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청량 독점 행위는 헌법에 불합치한다. 일종의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뭡니까? 그걸 어떻게 대한지적공사 청량의 독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국토 지적청량 수행자라는 개념을 만들어가 요 두 자를 여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청량 독점 행위가 완화됐어요? 완화 안 됐어요? 완화됐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적청량 수행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국토정보공사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수행자지. 수행자 속에 누구누구가 있다? 지적청량업자. 누가 등록해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인이잖아. 대한지적공사가. 법인이니까 무슨 등기해야 된다? 설립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뭐라고? 지적청량 무슨 자? 수행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지적청량 무슨 자? 수행자입니다. 누구누구? 지적청량 등록업자. 누가 등록한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사는 법인이잖아. 법인이니까 등록을 해야 돼요? 설립 등기해야 돼요? 설립 등기.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지적청량의 성격 나오지요. 1번에 무슨 청량? 기속청량. 거기에 보면 기속이란 말도 있고 요런 말 있죠. 법률로 정해진 청량방법 돼 있죠. 뭐로 정해진 청량방법? 법률로. 자,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340페이지 봐요. 340페이지 보면 지적청량의 방법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죠. 찾으세요? 자, 우리가 평판 있죠. 평판, 전자평판. 우리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깃발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는 거. 이게 뭐예요? 평판, 전자평판이고. 경위의 청량이 뭡니까? 요거보다 좀 더 정밀합니다. 정밀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태백, 산맥, 이런 데 있잖아요. 이 평판이나 경위 청량 가지고 청량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전파나 광파를 사서 되돌아오는 파형등을 보고 청량하겠죠. 여기 무슨 청량? 전파기 광파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사진 있죠. 사진 청량이 있고, 가장 정밀한 것이 무슨 청량? 인공위성 청량이 있죠. 됐어요? 그러면 법은요, 지적 청량의 방법으로는 이 5가지 방법 이외에는 안 됩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기속 청량합니다. 자, 무슨 청량? 기속 청량. 이 5가지 방법 이해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속 청량의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이 재량 청량입니다. 자, 무슨 청량? 재량 청량.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 그거에 의한다는 것이 뭐예요? 재량 청량이에요. 그럼 우리는 재량 청량이다, 기속 청량이다. 기속 청량입니다. 자, 재량 청량이다, 기속 청량이다, 기속 청량이고. 그리고 참고로요, 거기에 보면 음파기 청량은 없습니다. 전파기, 광파기 있는데 음파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는 없다? 음파기는 없어요. 다시 앞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337페이지 337 2번에 무슨 청량 됐어요? 사법청량. 소유권의 범위와 양을 재는 청량이고,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3번에 평판 청량이지요. 자, 우리는요 2차원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청량할 때요 입체 면적, 경사지 면적 고려해서 청량해요, 수평 면사의 면적했어요? 수평 면사의 면적했지요. 무슨 면적? 수평 면사의 면적 2차원이고, 청량 성과는 여러분 대장의 면적을 등록하잖아. 한 1년 뒤에 폐기해야 돼요, 영구 보관해요? 영구 보관하지. 자, 공시 청량이고, 그 밑에 이제 지적청량 대상 나오지요. 쭉 나오고, 요거는 뭐 나중에 합니다. 2번이면 청량하지 않는 경우 나오지요. 요거 별표시에요. 339페이지. 2번에 맞지 않는 경우, 청량하지 않는 경우 별표시에요. 별표시. 요거도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3, 4월 때 내가 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봐요. 일단 별표시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340페이지 봐요. 34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봐요. 지적 청량 구분 나오지요. 구분 찾았어요? 자, 1번에 무슨 청량? 기초 청량. 2번에 무슨 청량? 세부 청량. 이걸 잠깐 해볼게요. 잠깐 하고. 자, 잘 봅시다. 잘 들어봐요. 자, 요걸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자, 지적 청량의 양대 구분입니다. 양대 구분인데, 기초 청량과 무슨 청량이 있다? 세부 청량이 있죠.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 땅을 청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수강생이 다 찼어요. 쫙 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봐요. 여러분 수강생 숫자 헤아리는데요, 중간에서 헤아리기 빨리 헤아리겠어요? 약간 높은 데서 보는 게 낫겠어요? 약간 높은 데서 카운트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땅을 청량할 때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런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초 청량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위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위치 기준을 잡는데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지적 삼각점 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도건점 청량이 있어요. 자, 있고, 그러면 지적 삼각점 청량은 지적 삼각점을 잡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잡아요. 여기에는 지적 도건점을 잡아요. 잡을 때 점간 거리입니다. 점과 점의 거리예요. 점간 거리가 요거는 2에서 5km고, 요건 1에서 3km고, 요거는 50에서 300m입니다. 그 다음에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도면에 표시할 때,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요거는 동그라미에다가 십자가, 요거는 새카맣고, 요거는 하얗게 표시합니다. 자, 무슨 말 해볼게요. 자, 이게 7번, 7번. 이렇게 삼각점을 잡습니다. 삼각점을 잡아요. 자, 여러분, 짧은 것은 몇 킬로? 2km. 긴 것은 몇 킬로? 5km. 그 다음 삼각 보조점을 잡아요. 자, 짧은 것은 몇 킬로? 1km. 긴 것은 몇 킬로? 3km. 또 수많은 도건점을 잡아요. 짧은 것은 몇 메다? 50m. 긴 것은 몇 메다? 300m지요. 물어볼게요. 요걸 청량할 때마다 기준점을 잡겠어요? 안 그러면 미리 전국토에 다 설치해 놓겠어요? 미리 전국토에 다 설치해 놓습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가 무슨 청량한다? 기초 청량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런 기준점을 하나 잡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계나 면적을 재서 지적도나 임야도를 만드는 것을 무슨 청량한다? 세부 청량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시험 문제, 이제 만약에 세부 청량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우리 그걸 못 외워요. 그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기초 청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슨 청량이다? 세부 청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다음 중 세부 청량이 아닌 것은 1번 신규 등록 청량, 2번 등록 전환 청량, 3번 분할 청량, 4번 일부 바다가 됐을 때 말소 청량, 5번 지적 도건점 청량. 5번이지요. 너무 쉽지요. 지금 하니까 쉽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입니다. 기초 청량은 전체적인 위치 기준을 잡는 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앞에 지적이 붙어야 돼요. 지적 무슨 청량? 삼각점 청량, 지적 삼각 보조점 청량, 지적 도건점 청량이 있고, 그럼 요걸 이렇게 세 점을 잡습니다. 요런 점들을 정강 그리고 뭐 요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요거는 외워야 돼요. 옛날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삼각점은 저게 도면에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 동그라미에다가 십자가. 삼각 보조점은 새까맣게, 도건점은 하얗게. 그리고 요걸 우리 요런 세 점을 뭐라 하냐면요, 지적 기준점이라 합니다. 자, 지적 무슨 점 한다? 기준점이라 해요. 요 지적 기준점 누가 설치하느냐? 일단 특별 자치시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특별 자치시장 어딜 말해요? 여기 어디? 세종시.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설치합니다. 자, 설치하는데 설치하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런 삼각점에 의해서 또 삼각 보조점에 의해서 도건점에서 청량했죠. 청량하면 청량 성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적 삼각점 성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가 나오고, 여기에 지적 도건점 성과가 나와요. 자, 나오면은요, 요거에 대해서 보존하고 관리는 누가 하느냐? 요거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고, 그 다음에 열람하고 등본교부, 요건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요 삼각점 성과의 열람 등본교부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고, 요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됐고. 자, 여기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량입니다. 무슨 청량? 기초청량. 전체적인 뭘 잡는 것이다? 위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자, 세부청량은 뭡니까? 책 한번 봐봐요. 세부청량. 의 봐요. 의. 자, 341페이지 의 봐요. 세부청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토대로 하여 각 필지의 형상을 평판청량, 경위의청량을 이용하여 1필지의 좌표를 결정하여 지적도, 임야도를 작성하는 것을 무슨 청량이다? 세부청량입니다. 제 말 이해되겠죠? 기초청량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경계나 면적을 재서 지적도나 임야도를 맞는 것이 무슨 청량? 세부청량입니다. 그 종류는 지금은 할 필요 없고요. 일단 요거는 기억합시다. 만약에 시험에 물으면은요, 자, 세부청량 종류를 물으면 어떻게 외운다 했어요? 뭐를 제외하고? 기초청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슨 청량이다? 세부청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죠? 생각하고. 자, 쭉 넘어가고요. 자, 이제 어딜 보느냐면 343페이지 봐요. 자, 요거 좀 쉬었다 할게요. 343페이지.